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응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은폐와 왜곡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방침을 정하고 해경은 수사 결과를 끼워 맞췄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기획 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발표 핵심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이런 월북 방침을 정했고 부처와 수사기관이 여기에 모든 걸 끼워 맞췄다 이런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원의 사망 선고가 내려진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이 정치 보복에 돌격대인 양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부 감사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달 만에 해경과 국방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그 다음 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감사원 2인자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왕수석에게 문자로 보고하다가 발각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둑감사입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감사위원회 대다수가 결과 발표를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꼼수를 써서 발표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절차도 무시한 명백한 하자가 있는 감사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일단 평가를 해주셨고요.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질문을 드린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대응 과정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 시간대별로 정리한 그래픽이 있는데 준비가 되는 대로 띄워주시겠습니까? 고 이대준 씨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던 게 9월 21일 낮 12시 51분이었고요. 안보실에서 피살과 소각 정황을 인지한 게 다음 날 밤 10시였습니다. 33시간이 지났을 때였는데 감사원은 이 사이에 왜 최초 상황평가 회의를 거치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일방적으로 감사원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만 짜집기한 발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피해자가 21일 날 실종이 된 겁니다. 예.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요. 저희가 SI 첩보로 피해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건 그 다음 날 늦은 오후였습니다. 예. 그리고 피해자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서 피격에 이른 것은 22일 날 밤 시간이었습니다. SI 첩보에 대한 특징들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마디로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첩보가 정보화되는 과정을 모르는 건데요. 우리가 북한 해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옆집 CCTV 들여다보듯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SI 첩보라는 고도의 정보 자산을 통해서 첩보를 입수하고 그 첩보가 정보화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감사원은 은폐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원은 그 청와대 국가위기 관리 기본 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려고 했더니 기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못 봤는데 실제로 이 지침에 따르더라도 당시 대응이 문제가 없었다고 보십니까?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대단히 안 좋은 사고입니다. 하지만 당시로 돌아가 보면 북한 해역에서 벌어졌던 일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런 점들을 무시하고 감사원은 일방적인 자료만 편집해서 짜집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네,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그 시간대별로 정리한 내용을 보면 피살 정황이 확인된 이후에 안보실장 주재로 관계 장관이 모인 게 확인이 됐는데 이게 구조에는 소극적이었고 수습을 위한 자리였다 이런 지적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피격 상황이 확인된 이후에 안보실장이 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공무원이 22일 날 저녁에 피격을 당하고 그러한 첩보를 입수한 것이 우리가 22일 날 자정경입니다. 그 첩보를 입수하자마자 안보실장은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뭐냐고 한다면 이 첩보가 제대로 된 첩보인 건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예. 즉 다시 말해서 새벽 1시에 관계장관 회의가 모여서 우리 SI 첩보가 맞는 거냐라고 토론을 벌이고 분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 흩어져서 좀 더 이 첩보에 대한 신뢰성을 보강해 보자.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해보자라고 헤어졌던 것이지 질문처럼
우리 공무원이 피격당한 사실을 알고 모였다라는 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사 용어로 첩보와 정보를 제대로 모르는 무지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23일 날 새벽 1시부터 2시 반까지 1시간 30분 동안 관계장관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북한군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첩보가 과연 신뢰성 있는 첩보인지를 확인하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당시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첩보들이 대단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 첩보를 신뢰할 수 없다. 조금 더 보강하자라는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네. 자, 이번엔 잦은 월북을 판단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원은 23일 10시에 있었던 관계장관회의에서 잦은 월북으로 결론을 정했다고 봤는데 보도자료를 보니까 안보실 지시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걸 판단한 주체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인 건 맞습니까? 전혀 잘못된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월북이라는 말이 최초로 나온 것은 군에 의한 보고였습니다. 예. 우리 군이 월북으로 추정된다라는 사실을 보고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군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네. 바로 SI 첩보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SI 첩보 수집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이 월북했다라는 정황들을 수집을 했고 그 내용을 안보실에 보고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당시에 월북으로 추정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명조끼를 입었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종합해서 월북으로 추정된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북이라는 말을 최초에 보고했던 것은 바로 군이지 안보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원이 지적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해경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수사를 종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르는 자료들을 하나하나씩 모아오고 있었던 것이고요. 절대 성급하게 결론을 낸 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대준 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도 아무런 분석이 없었다고 하는데 추가 분석 없이 남한 구명조끼로 단정지어 분석을 했다라는 건데 이건 좀 더 확인이 필요했던 부분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감사원에 되묻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졌다는 그 사실을 어디서 확인하신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바로 아마 SI 첩보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예. 2020년 군에서 국회 국방이나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전혀 없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감사원은 그 내용을 즉각 발표를 해야 됩니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일방적으로 주장할 것들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료, 당당하고 자신 있다면 모든 자료를 공개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게끔 해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구명조끼에 한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군에서 보고했던 당시 국방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하신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를 좀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동료 의원에 의하면 당시에 월북 추정 판단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의 전직 군 출신 의원들께서도 이 사안은 월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서 동의했다라는 것이 회의록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월북 추정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고 왜 2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입장을 180도 뒤집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내용이 그러한 것이 있다면 감사원은 자료를 공개하면 될 것입니다. 그 자료는 지금 모두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자료를 공개하면 진실이 명명백백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당시 해경청장이 자신은 안 본 걸로 하겠다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명조끼를 해경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되묻었던 겁니다. 구명조끼는 당시 북한군에 의해서 소각되었다라고 SI 첩보 통해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있는 내용들을 다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해경이 언론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대응 지침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에 지침이 있다면 그 지침을 내린 사람, 그리고 해경에서 그 지침을 받은 사람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진상규명 TF에서 해경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해경이 답하였습니다. 단 어떤 지시도 받은 바가 없다. 그리고 당시 조사와 관련해서 해경의 책임 하에 진행되었느냐라고 저희가 되물었을 때 해경의 독자적인 책임으로 진행되었다라고 윤석열 정부 해경이 저희 민주당 진상규명 TF에게 발표했던 겁니다. 그런 사안을 묻어두고 감사원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자료만 짜집게 해서 발표하는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의원님, 이제 감사원은 당시 국가안보실장 포함해서 부처와 기관 인사 20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셨습니까? 당연히 해당되는 사안이 없으니까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저는 감사원이 검찰이 앞으로 벌어질 정치 보복의 길을 깔아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포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법적인 행태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더욱더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읽혀지지 않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번 감사 결과 발표 보셨을지 궁금하고, 보셨다면 혹시 어떤 말씀 전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지난번 감사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의사를 밝혔을 때 대단히 무례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고향에 내려가서 조용하게 은퇴한 삶을 살고 계신 전직 대통령을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만히 있는 전직 대통령을 괴롭힐 것이 아니라 물가, 환율, 주가 떨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지 왜 자꾸 정치 보복에 매달리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건영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